What is considered to be a major distinction? 그러니까 가장 주된 차이점, 뚜렷한 부분,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죠. distinction이 구분, 구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그렇지? 맞나요?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 사이에 가장 뚜렷한, 가장 주된 하나의 주된 구분되는 점. 그게 뭡니까? 바로 subjective,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이건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스탠스가 뭐야? 입장. 제가 공교롭 때도 당신은 정치 입장을 벌써 드러냈어요. political stance. 그렇게 부정하지 마시고. 지금 사실은 주어가 나와 있을 뿐이야. 그쵸? What is considered to be a major distinction between an art and science? 이까지 주어야. 뭐 하이픈은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삽입해서 표현했어요. 당연히 뒤에 우리 선지는 모든 뭐로 시작해요? 다 동사로 시작하죠. 왜? 주어가 나왔거든요. 정치와 예술과 과학 사이의 뚜렷이 구분되는 점은 뭐야? begin 시작한다, reflect 반영한다, mark 표시한다, 나타낸다, reinforce는 강화한다, shapes는 갖춘다, 형태를 갖춘다. 주관과 객관 사이에 무언가죠? Art often depict가 잘 알고 있지만 묘사하다라는 동사죠. 잘 알고 있죠? Portray 역시 동사입니다. Depict, portray 무대 묘사입니다. 뭘 묘사하는 거예요? 예술은 the outer world 바깥 세상을 묘사한다 이 말이죠. 그쵸? Along with 뭐야? 나란히 뭐와 나란히? 뭐와 나란히? 내적 세상 과 나래 즉 내적 세상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을 예술은 표현하기도 한다. 과학은 not only investigate 조사하다 이 말이죠. 또는 연구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을 조사, 경험 또는 연구 했나요?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야? 뭐 하는 거야? provide 제공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죠. 여기 콤마를 좀 건너뛰어서 바로 가보자. 병렬 구조입니다. Not only A 동사가 나왔어요. But also 나오고 동사가 나왔죠. 병렬 구조죠. 주관적인 경험을 연구조사할 뿐만 아니라 또 뭐야? 과학 저서 과학 저서를 아마 쓴 사람이겠죠. 작가인 조지 존슨이 extensively 광범위하게 그가 기록을 해왔단 말이죠. 기록한 바와 같이 뭐를 제공한다? abundant, 풍부한 indication, 표시, 풍부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objectivity, 객관성이 목표다. 근데 그 객관성의 목표는 they can never be completely realized. 결코 못 이룰 수 없대. 실현될 수 없다. 객관적인 것이 목표지만 그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야? 약간 실현하기 어렵다. 완벽히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관점은 그러므로 어떻게? exist, 존재합니다. on a continuum. 이게 바로 중요하죠. continuum 뭡니까? 연속체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어딘가 양분되고 끝과 끝은 없다는 거야. 자, 양념해봐. 이런 거야. 뭔가 연속체니 continuum 이런 거야. 어디쯤 어딘가 있는 거지 뭔가 하나가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항상
객관과 주관 그 사이에 어딘가 있다는 거. 뭔가를 좀 더 객관성을 더 가질 수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나는 뭐 이 정도다. 아니면 나는 꼭 거기 막 정지되어 있는 뭐 하나 그런 게 아니야. 어디인가 있다는 거죠. 그 continuum인데 along which art and science approach each other. 즉 예술과 과학이 각자를 접근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예술이라면 얘가 과학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예술은 주관이라고만 생각하고 과학은 객관이라고만 생각하지. 그런데 위에서 저자가 뭐라고 그래? 목표는 완벽한 그런 그 객관성을 그 확보하려고 그걸 실현하자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 주관과 객관은 존재해. 그런데 이 연속체 그 어딘가,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알겠나? 얘를 어딘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너대로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연속체의 그 어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점은 뭐라고 암시해? suggests. 뭐라고 암시해? The underlying 뭐면 underlying. 보통이라면 기저에 있는, 밑에 깔려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내포되어 있는, 기저에 있는, 깔려 있는 cognitive process, 인지적 과정, involving in science. involving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요? 뭐뭐에 관여된. 어디에 관여된? 예술과 과학이라는 이 두 분야에 관여되어 있는 인지적 과정이긴 한데 그게 내포되어 있고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러한 과정은, 그렇죠? 맞나요? 이게 주어잖아요. 그래서 동사 수일치 are more similar, 더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인지적 과정이라는 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과정이 유사하더라. 뭐보다? otherwise, 그렇지 않은 것보다. 유사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예술과 과학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 과정이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냐? 이 암시해주는 이 제안하는 부분은 뭔가 지지를 받고 있어. 어디? 창의력 연구를 해보니. 그리고 둘 다 창의력이 필요하죠. 과학도 창의력이 필요하고 예술도 창의력이 너무 필요한 부분이잖아. 창의력 연구를 하다 보니 예술과 과학은 닮은 게 좀 꽤 되더라. 예술은 주관적인 표현이고 과학은 객관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 그치? 확실히 그것만 아니라. 왜냐면 과학이 주관적 경험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과학은 또한 객관성이 목표라고는 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나는 객관성만 추구한다 하지만 그게 목표로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벌써부터 과학이 너무 객관성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연구를 종합해보니 예술과 과학에 뭔가 차이점보다 닮은 부분이 있다. 특히 창의성 연구를 하다 보니 그러한 점이 꽤 지지를 받는다. 일단 누구의 노력? By the effort of philosopher Paul Churchland. 유명한 사람이죠. 폴 교회 땅. 교회 땅 이름이 참 교회에다 땅을 지고 싶어. 폴 처치랜드라는 철학가의 그 노력에 의해서 그 또 지지받는 제안이라는 거죠. After reviewing recent research from neuro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neuroscience 알죠? 이 뉴로가 신경이라는 접두잖아요.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의 연구를 검토하고 나보니 이 처치랜드라는 이 철학자가 결론을 지었대. 뭐라고? From a neurocognitive point of view. 뭐야? 신경 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the differences, 차이점, 아까 말했던 distinction이죠. 예술과 과학의 차이점은 superficial, 뭐다?
피상적이다. 피상적이 뭐야? 우리가 무엇을 보고 피상적이라고 그래? 거기는 심층적인 정말 유의미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유의미한을 영어로 바꾸면 논문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접하는 형용사 significant, 즉 상당하리라는 뜻입니다. 유의미한 차이를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피상적인 것은 뭐야? 그 안에 있는 안은 모르고 겉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나? 오케이? 그러니 결국은 과학과 예술이 뚜렷이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조금 분명하지 않는 주장이다. 확실하지 않는 주장이다. 1번 블럭은 뭡니까? 니 일어났어. 눈곱이 눈에 다 꼈어. 그러면 어떻게? 앞이 안 보이죠? 블럭. 더러운 거지만 어쩔 수 없어. 블럭은 힘이 타하다. 흐릿하다. 뭐야? Blow opens closer inspection. Begin to blow upper close inspection.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오히려 어떻게? 그것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 알겠나? 알겠나? 뭐가? 자세히 보니까 흐려지기 시작하는 게 무슨 말이야?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구분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 구분이 힘들다. 구분하기 힘들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같은데 끝까지 봅시다. 여기서 형이랑 내가 볼 때 이 upon이 뭔 말인 줄 알아? upon은 여러 영어 글에 보면 upon on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선생님 늘 말하잖아. 동명사가 오면 모두 가능해. 명사 싹 가능해. 그때 이 upon ing 뜻은 하자마자야. 알겠지? 하자마자라고. 그러니까 맞아. 자세히 inspection. 아까 inspection은 뭐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아까 나왔던 investigation과 별반 다르지 않죠. paraphrase. 우리가 볼 때 그러한 비비대한 구분은 의미 없잖아요. 영어에서. 언저리가 키워드죠. 언저리에 뭔가 닿아 있으면 그 둘 다 같은 의미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자마자 흐려지기 시작한다. 자세히 보면 분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구분이 안 되더라. reflect, 반영한다. 뭐야? 점점 예술의 역량이 커지고 있음을. 그 예술에 치우친 말을 하는 거야. 예술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mark 어떻게? 분명한 경계를 드러내더라. 둘 사이에. 그럼 이거 완전히 반대죠. 이거와 1번과 3번은 전혀 반대말 하고 있잖아. 맞죠? reinforces 강화하더라. 뭐를? 독특함, 예술적 표현. 역시 2번과 4번은 같은 입장이죠. 답이 같다라면 절대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거라면 답이 될 수 없죠. 예술을 강조한 부분이고. 어떻게 discipline 뭡니까? 3초 여기줄게. 뜻이 뭘까? discipline. 이러한 분야의 글이라면 discipline은 영역 분야, 특히 학문 분야를 뜻합니다. 어떻게 이런 학문 분야가 engage with 세상과 그 관계를 맺는지. 답은 1번밖에 안 되죠? 네, 그런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게 예술과 과학으로 그 범위를 좁혀야지, narrow down 해야지. 이렇게 discipline 하면 너무 macro, 너무 거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macro 해도 너무 micro 해도 답은 안 됩니다. 다음 주어진 글로 글의 뒤에 이어질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번이라였나요? Education is positional goods. 교육은 position하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위치의 이라면죠. 교육은 위치적 뭐다? 이 그것이 뭐냐? 우리가 경제 영어로 goods and service라고 그러죠. 우리가 경제 용어로 둘을 뭐랍니까? 재화와 용역이라고 그러죠.
재화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물건이란 말, 물건. 즉 완성 물건을 의미할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교육이란 위치와 관련돼 있는 재화와 같다. 위치와 굿이라면 상당히 너무 어려워 이렇게 보면. 근데 전체 글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굿이라면 명사로 선도 되고, 그렇죠? 또는 의미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great good이라고 들어봐서 great good 큰 뜻 대의라고 하죠. 즉 나라 그러니까 사회의 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익, 사회이익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굿은 좋다라는 뜻으로만 하기에는 애매한 뜻을 꽤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이란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재화 또는 위치재라고 하겠죠. 구시하면 possession of university qualification 뭐죠? 대학의 우리가 qualification은 자격이잖아요. 자격 유부, 대학 뭐 자격증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졸업증이죠. 졸업증을 position 소유하는 거.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졸업증 또는 대학에 관련된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를 나타내? 학문적 성취를 나타내죠. 근데 그 학문적 성취가 뭐니? makes a graduate, 그 졸업생으로 하여금 더 가치 있는 직원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 경우야. 미국의 대학 그 진학률이 선생님 볼 때는 우리나라는 80%인데 물어볼까요? 제아치프리한테 뭐 그렇게 높일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30% 미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Alright, I got a question for you. This is a quick question. Would you answer? Of course, I'm all ears. What's on your mind? Demographical speaking, how many high school graduates advance to the next level? I mean, next education form, which means how many students can or may seem to advance to next educational formation like an university or college? The exact percentage of high school graduates who go on to college or university really depends on where you're looking. Different countries or even different regions have different rates. In the US, for example, it's typically around 2/3, so about 65 to 70% of high school grads enroll in college soon after. But if you're thinking about somewhere else, just let me know and I can narrow it down for you. Based on my experience, I think the ratio of those who go to the college or university is much lower than 30%. That's totally possible depending on the place or context you're thinking about. Some regions or demographics definitely have lower rates. No, If I you have mean, a specific area or situation in mind, we can look into that. I was But you're thinking right. of merely the US case. All right, let's talk about the Canadian demographic data. What does it tell us? In the US, recent data shows about 그러니까 선생님 기본적으로 보니까 미국은 약 한 65% 남짓, 캐나다는 30%예요. 대학 진학률이 뚝 떨어지죠, 캐나다가. 어쨌든. 자, 그리고 지금 좀 어수선하긴 했는데 그래도 US는 70%에 육박하고 미국은 그래요. 캐나다는 35% 뭐 3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 교육을 내가 받았다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employer라는 인정을 받는다.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다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위치를 나타내는 도구다, 수단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위치제죠. 자, A를 볼까요? 그러나 some institutions remain accessible mostly to members of social elite. 갑자기 이런 얘기는 그러나로 시작하고요.
일부 institution은 뭡니까? 이거는 기관이겠죠. 일부 기관들은 remain accessible, 좀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mostly만, 대개 누구에게만. 이거 only는 다른 말로 exclusively죠. 독점적으로라는 말이죠. 누구에게만 그 오픈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만 접근 가능한 상태냐면 바로 엘리트층에게만. A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제시문을 뭐라고 했어요? 대학 교육은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관문이긴 한데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져? 내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qualification을 possession하면 나는 뭐다? 좀 valuable한 employee라는 인식이 있다. 여기서 끝났는데 갑자기 뭐로 이어질 수 없다? 엘리트, 사회적인 엘리트의 구성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한 기관들도 있다. 뭐 대학이든 뭐 이번엔요. 그러나 when university education, 대학 교육이 accessible, 접근 가능했어. only to social elite, 어떻게? 그 social elite에게만 접근이 가능했다. 이건 돼 안 돼? Possessions possession of the university qualifications indicated membership of the elite. 지금 뭐야? 이 옛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과거에는 대학 교육은 누구에게만? 사회적 엘리트에게만 접근 가능한 거였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여전히 뭔가 남아있다라고 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순서상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무엇을 최초 언급으로 먼저 언급된 것으로 여길 수 있어? 당연히 B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possession of university qualification, 대학 여기서 qualification은 결국 뭡니까? 아까 degree, 학위나 또는 diploma 뭐야? 졸업증이거든요. 졸업증서나 학위증서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 뭐라고 그래? University qualification이죠.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뭐를 나타냈어? 엘리트의 층이었죠. 알겠나? 그 당시는 대학 졸업하면 옛날은 그 자체가 뭐였어? 너 뭐다? 그치? 시제를 봐. 과거지 얘는 뭐야? 현재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수능장에서는 다 이용해야 돼요. 뭐 하나라도. 안 그래? 과거와 현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뭐지? 대학 학위 소지, 대학 졸업 증서 소지. 이것은 또한 had a considerable 상당한 위치적 가치. 그러면 위치적 가치는 아까는 뭐라고 똑같아? 나왔던 positional 그렇죠. 하나의 상품과 같다. 위치를 표시해주는 상징, 상품과 같다. With the mass expansion, 어마어마한 확장과 함께 어디?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이 확장하는 거. 어느 시절 이후로? Following 하면 여러 말이잖아. 이 following은 이후로, 그렇죠? Thereafter라든지 이런 말, thereafter. 이후로 어떻게?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폭발적인 확장이 있었어. 그래서 possession university degree, 대학 학위의 소지는 no longer 더 이상 exclusivity 아까 말했던 넌 위에서 나왔잖아. 뭐라 그래? 독점적 또는 차별성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독점성 또는 차별성을 시그널하지는 못하고 있어. 지금 단순 현재잖아. 지금은 현재 사실을 말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 졸업장 따는 거 내지는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증서만 있어도 엘리트로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엘리트만이 그게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캠브리지는 다 좀 있는 집 자세들이 가는 거였잖아. 맞죠? 미국 예일이라든 프린스턴, 하버드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그러한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 고등교육이 세계 전체로 편만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대학 교육 받았다는 증서만으로 그들의 독점성을 독특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죠? 그럼 어디 가는 거야? A로 가겠죠.
그러나 일부 기관, 대학이죠. 여전히 엘리트만 접근 가능하다 하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기관들은 주로 어떻게 좀 오래된 것들, 그렇지? 사립, 그렇죠? 이런 대학들은 almost always 항상 뭐라고? The university well established before the mas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대중적 엄청난 확장 이전에 이미 자리를 잡은 대학인 거야. 대중적 확장이 언제 나왔어? 이 얘기가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 그러면 네가 읽어보면 또 어떻게? 아 이거 100% B 다음에 있구나.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세계대전 이후로 고등교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라. 그래서 have a greater positional value. 바로 위치적 가치가 더 있었지. 어느 대학? 옛날에 세워지고 옛날에 자리를 확실히 자리매겼던 설립된 대학들. 그렇죠? Normally younger education. 누구보다 보통 이제 좀 더 최근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그런 대학 교육 기관들보다는 오래 전에 교육 기관으로서 시작했던 데가 훨씬 더 어떻게 좀 엘리트 접증이 가능한 상황은 여전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examples of these institutions 이런 대학의 예가 바로 미국의 Ivy League 대학이죠. 그래서 당연히 BAC로 가는 거죠. BA 갔다가 그래서 또는 캠브리지에 있는 UK와 Sandstones in Australia. Sandstones 알죠? 여기 오장민 같은 데야. 이번 주 돌아옵니다. 그러나 obviously 싫어합니다. 그래서 as an access 뭡니까? access 접근이죠. 접근 수단. 어디 고등교육의 그 접근, 즉 고등교육으로 접근하는 그 수단이나 방법들이 확장했다. 자, 아까 말했잖아요. 세계 2차 대전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그 접근율이 매우 증폭됐다는 말과 함께 the desire for social differentiation. 아까 말했던 사회적인 differentiation. 아까 말했던 exclusivity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 exclusive가 뭐야? 독점 또는 예외 독특함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내가 좀 더 도드라지게 되기 위한 differentiation 차별화입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차별을 받고 싶어. 아까 employee로서.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화에 대한 욕구는 점차 sought는 뭐예요? 과거분사야? seek. 이거는 구하다, 찾다, 원하다인데 좀 굉장히 그 정도가 과할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뭐를 원하는 거야? 점점 원해지고 있다. 점점 구하고 있다. not only, but also죠. not only를 not just로 바꾸고 여기는 also 뺀 거야.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고등교육이 이제는 내가 더 남들보다 도드라져야 된다라는 그 differentiation을 구하는 그 욕망은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 뭐 때문에? Not in the fact of the graduation from university. 그저 대학을 졸업하고자 하는 그 사실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 In the choice of the institution.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까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program 그다음에 higher degree study. 더 높은 뭐 이런 학위 학습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야? MBA라고 하죠. 최고 이거 대학 뭐죠? 경영학과는 MBA를 하잖아. 그렇죠? 이 석사입니다. 경영학 석사 이런 거 더 받아야 되는 거죠.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이와 같은 교육 참여의 그 확장은 그러므로 lead to 뭡니까? 이끌었다, 이어졌다, 일으켰다, 뭐 overtly and tiered system. 과도하게 티어가지, 탑 티어, 계층화된 거, hierarchy. 아까 말했던 티어는 포지션을 하는 거죠, 맞죠? 세상에서 내가 더 높은 탑 티어에서의 포지션을 가져야 어떻게? exclusivity를 가질 수 있잖아. 그 tier system 한마디로 계층 체계. 계층을 영어로 엄마 말했잖아, hierarchy.
그렇죠? hierarchy. 그래서 우리 계층을 계속 가져가서 내가 더 높은 티어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답은 B, A, C가 되겠다. 봅시다. Friendship driven participation. 우정에 의해서 주도된, 이게 driven 하면 주도된 또는 이끌어진 이런 말이죠. 우정에 의해서 이끌어진 주도된 이 참여는 어디에 의존하게 돼 있어? Peer-based learning, dynamic. 바로 또래 기반한 학습, 그렇죠? dynamic은 역학. 그것은 which have a different structure. 구조가 다르다. 어떤 구조? 부모가 또는 formal instruction 뭡니까? 학교겠죠. 학교나 가정이라고 합시다. 학교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guidance, 그런 지도와는 다른 구조죠. 그렇죠? Do you heavily depend on your friends' advice? Do you even depend on your parents' advice? Oh, what a nice boy. The distortions of friendship-driven learning. 이와 같은 친구, 즉 우정, 또래 중심의 또는 또래에 의해서 주도된 그러한 학습을 묘사하는, 그렇죠?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좀 익숙한 장르가 있다. The peer-based learning. 근데 그 peer-based learning에서 그 장르에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supporting하고 있다. 그러한 그것들을 가끔 painful but important lessons in growing up. 우리가 성장할 때 고통스러우나 중요한 교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네트워크가.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는 그건 뭡니까? 너도 한때 지금도 그렇죠? 너 그 쓰니? 다쿠가야? 아니 뭐냐 그거 다쿠가야 그거야. 인스타그램 말고 뭐죠? 그 메신저. 저는 그런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 어떤 환경? 로맨스, friendship, 그리고 status 뭡니까? 위치, 사회적 위치. Just as their predecessor. predecessor 뭡니까? 전임자. 전임자 누구야? 그 앞선 그걸 겪었던 내 선배들이 그랬던 거. 근데 옛날에 우리가 predecessor라는 사람들, 특히 선생님 세대는 어때? 이전 세대는 그런 게 없었지.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아까 말한 온라인 네트워크 그냥 오프라인밖에 지금 오직 없었잖아.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네트워크가 가끔은 고통스러우나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서포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거야? 그 온라인 네트워크에서조차 로맨스는 있고 우정은 있고 또 아이들의 사이 세상 사회적 위치를 또한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근데 그건 똑같이 우리 전임자들이 그랬던 거. 그들의 전임자들. In an environment, 어떤 환경? 하나의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there are fewer spaces for kids. 요즘 환경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지. 뭐는가? hang out, 어울려 노는 거야. informally. 뭐죠? 이거는 격식 없이 학교가 정해주고 뭔가 부모님이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끼리 무작위적으로, 그렇죠? 비형식적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그 공간이 부족해졌죠. 맞지? 공원이 없잖아, 우선. 그렇지? 옛날에는 공원에서 놀고 많이 동네 골목에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네 골목에서 놀다가 차에 치워주기 딱 좋죠.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friendship driven 네트워크는 바로 critical,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 맥락이 되어지고 있죠. 맞죠? 옛날에는 오프라인이 그랬다면 지금은 온라인이 그렇다. For these forms of learning, 이러한 학습, 로맨스, friendship, status, 이런 사회성을 또는 이러한 학습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맥락으로서 이런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가 작용하죠. rather than, 오히려 뭐뭐기보단 controlled 이해하단 말이죠.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기보다 부정적이나 공포스럽게 우리는 그것들을 또한 뭐로써 이해할 수 있다? 여길 수 있다? integral 뭡니까? 매우 필수적입니다. integral 뜻은 뭐다? 필수적인 그러한 부분이다. 어디?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사회적 being이 뭡니까? 존재입니다.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 또는 어떤 사람인지를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를 느끼고 발전시키는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자. 그냥 이 온라인 그런 네트워킹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오히려 그렇게 보기보다는 peer-based learning, 즉 내가 또래를 중심으로서 배울 수 있는 학습은 어디 의존하겠어? 하나의 컨텍스트를 의존하는데 그것이 뭐야? reciprocal 뭐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도널드 트럼프의 미친 그 테리프 정책 뭡니까? 상호 관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호적이다. reciprocal 하면. 근데 reciprocity 하면 상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성이 뭐냐? 상호 호혜성이라고 그래. 상호 호혜가 뭐니? 니만 좋은 게 아니고 나도 좋다. 니랑 내가 둘 다 좋다가 reciprocal인 거야. 상호 호혜적. 그렇죠. 이게 상호 호혜입니다. 상호 호혜. 그러니까 상호적, 상호 호혜적 성경을 만드는 걸 그것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상호 호혜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름이니까 관계대명사가 context of reciprocity잖아. 이 상호 호혜적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느껴 뭐라고? 그 아이들이 have a stake in self-expression. stake 뭡니까? 우리가 뭐 stake라면 when stakes are 하면 그 이해관계가 첨예될 때 이라거든요. 그러면 stake 뭡니까? 이해관계, 내목 이런 말이야. 그렇죠? Have a stake in the self-expression as well as a stake in evaluating and giving feedback to one another. 각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각자를 평가할 수 있는 나름의 몫을 가지고 있다. 알겠나? 나름의 시야를 갖고 있다 이 말인 거야. Unlike in a more hierarchical 나오네요. 이런 위계적 또는 authoritarian 뭡니까? 권위적이죠. 권위적인 위계 다 어디야? 일종의 아까 말했던 parental guidance라든지 이러한 formal한 instruction인 그 학교나 좀 이러한 위계적 또는 권위주의적 이런 관계에서와는 달리 그런데 달리 아이들이 이런 peer-based한 이런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뭘 느낄 수 있어? 정답은 뭡니까? 뭐야? 본인이 한 게 몇 번이야? 왜 그랬죠? 자 보자. 이런 어린 청년이나 어린이들은 exclusively 아주 독특하게 독점적으로 seek 사회적 용인을 안정성을 위해서 사회적 용인을 원하더라. 사회적 용인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네트워킹을 활용해 뭐 하려고? 탈출하고자 진짜 세상의 압력, 압박을, 부담을 벗어내고자 아니죠. both party 뭡니까? 당사자입니다. both party 당사자 둘 다는 끊임없이 기여한다. 어디 평가한다. 서로서로. 아까 말했던 이 서로서로 누굽니까? 피어들끼리. 친구들끼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기여하고 서로를 평가하는. 어디마나 그 말이 나와. 이게 나오잖아. 이 말 그대로 어떻게? 이 말 그대로가 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예. peer dynamic 이런 그 이 또래 이 아까 말했는 메커니즘 또는 그 역학은 imitate 모방한다 power structure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hierarchical 위계적이며 권위적인 관계와 다르단 말이잖아. 그러면 모방하지는 않는 거야. 그다음에 peer-based learning은 발생한다 대부분 어떻게? 효과적으로 뭐 할 때 informal public space에서 이거 대중적 공간에서 요즘에 대중 공간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 그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난다고. fewer and fewer 하면 이거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 fewer and fewer.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할 때 어떻게 근거를 찾아봐봐. 이 말이 왜 내가 선택한 답이 틀린지 이거 왜 여기 없는지를 찾아놔야 근거를 찾아가.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